자, 우리 오늘 이렇게 리뉴젠 아카데미 오프라인 캠프, 오늘은 종강 캠프이자 2026년 1분기 개강 캠프를 같이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특권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특강은 노트 필기법. 네, 노트 필기법. 부재 1등급으로 만들어주는 노트 필기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오늘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면, 저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1시간 수업을 듣고, 이 표현이 조금 저급해 보여서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확 이해가 되게 표현을 해보자면, 어떻게 해야 뽕을 뽑을 수 있을까? 1시간 수업을 듣고 어떻게 해야 뽕을 뽑을 수 있을까? 어차피 1시간은 흘러가요. 50분 수업을 할 때 그냥 가만히 멍 때려도 50분은 지나가고, 열공해도 50분은 지나가고, 딴짓해도 50분은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5과목 막 4과목 5과목 이렇게 듣는 친구들은 굉장히 분량이 많잖아요. 공부할 분량이. 막 수학은 또 내가 만만치 않게 숙제를 내주지. 항상 나는 20분짜리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1시간 20분짜리라든지 50분짜리. 수학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너무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또 팡팡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의 삶은 24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일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실제 제가 썼던 방법과 또 여러 가지 공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멘토들이 추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영상을 한 3-4개쯤은 이렇게 막 축약을 했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막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한번 그 핵심 키포인트들을 잘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을 오픈할 때마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목차예요. 목차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한 장쯤 넣어놓는 책의 한 페이지 정도가 아니에요. 목차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강의에서 또는 책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메인으로 잡고 갈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미리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차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내용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노트 필기 왜 하는가? 하는 이유가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면 노트 필기와 노트 정리를 오늘은 제가 조금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필기, 정리를 흔히 통용적으로 구별해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제가 공부할 때 있어서 차이를 두려고 해요, 지금. 그리고 노트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잘못된 노트 정리법 하고, 마지막에 실습을 직접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뭐뭐뭐뭐 한다고 오늘? 노트 정리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필기와 노트의 차이. 봐봐,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말을 해버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목차를 보고 오늘 배울 내용을 내 머릿속에 나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야. 나는 이 제목을 보면 이렇게 바꿀 것 같아. 첫 번째, 노트 필기하는 이유. 두 번째, 노트 필기하는 방법. 세 번째, 필기와 정리의 차이점. 그치? 이렇게 내 말로 바꾸는 거야.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노트 정리의 예시. 그러면 꼼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필기는 예시가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필기가 있고 정리가 있는데 정리의 예시가 있고, 그럼 필기는 없나요? 잘 봐야겠네? 이런 이제 궁금함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5번째, 잘못된 노트 정리법.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구나. 또 그런 생각. 그리고 마지막에 실전편인 거지. 실습.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유랑 방법은 무조건 내가 가져간다. 내가 이건 반드시 꼭 체크를 하겠다.
내가 꼭 내 공부에 적용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여러분 린유젠 아카데미로 실시간으로 수업 듣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녹화본을 볼 때도 있죠. 그쵸? 그러면 강의 계획서를 맨 처음에 알려주신단 말이야. 개강을 했을 때. 그럼 강의 계획서에서 이때는 이 내용을 공부하겠고 이때 이만큼의 과제가 있겠고, 강의 계획서를 처음 받아봤을 때 녹화본이 올라오면 어쨌든 그 내용이 미리 고지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이겠네. 그럼 목차가 이거겠네. 그럼 오늘 이 얘기 하시겠네 하고 녹화본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실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직전 한 2분 정도 일찍 접속해 놓으면 여러분 출석 체크도 잘 될 뿐더러, 그리고 여러분이 1, 2분 정도 잠깐 오늘의 페이지를 넘겨보는 것만으로 엄청 도움이 돼요. 왜 그런지 이따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왜 하는지부터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 필기 왜 하는가? 제가 3가지로 정리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사고를 정리하기 위한 내용의 확장판. 조금 어려운 말인가 싶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CF라고 적어놨죠. 밑에 CF,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고라는 뜻의 약자를 써요. 여러분 노트 필기할 때 EX, CF, 별표, 당구장, 요즘 당구장 표시라고 하면 알아듣나? 이렇게 X 치고 점점 그런 것들, 그런 기호를 잘 쓰세요. 참고로 CF는 참고라는 뜻입니다. 자, 잠깐 외장하드라고 써놓은 말을 잠깐 볼게 얘들아. 아주 좋아. 이거 필기하는 자세 너무 좋네요. 자, 근데 무슨 말 하는지 놓치면 안 돼. 자, 사실 받아 적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일단 듣는 게 먼저야. 봐봐, 사고를 정리하기 위한 내용의 확장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보통 교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떤 강의에 선생님 판서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 특히 수학은 저랑 수업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미러링을 해가지고 직접 흰 바탕에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있고 내가 직접 따로 적어주는 내용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게중심, 외심, 내심, 이거는 내가 한 방에 정리한다. 그럼 그건 책에 없는 구성이거든.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적을 거예요. 그 필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 머릿속에 결국 그 필기 판서 내용이 싹 들어가야 되는데, 안 적으면 내가 여러분 노트북 쓰죠? 노트북 또는 아이패드든 뭐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랩탑을 쓴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또는 그냥 이제 데스크탑을 쓴다고 해봤을 때, 여러 가지를 많이 저장하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저장하다 보면 빨리빨리 다 모든 걸 몽땅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해요? 용량을 확장시키지. 그치? 그 USB를 좀 더 이제 꽂아가지고 쓴다든지. 근데 요즘은 USB 쓰지 않고 외장하드를 많이 써요. 여러분 경험이 아직 없을 수 있지만, 영상을 편집한다거나 용량이 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은 무조건 SSD 카드 또는 외장하드 이런 것들 들고 다녀요. 그래서 뭐 해요? 꽂아. 그러면 내 노트북에는 당장 없었지만 뭐에 있어요? 외장하드에는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엄청 설명을 해주셔. 근데 내가 그걸 몽땅 그 시간에 다 놓을 수는 없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필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릿속엔 없지만 필기를 갖다 꽂으면, 노트를 딱 꺼내면 그걸 통해서 맞아 이런 거였지, 맞아 이게 메인이었지, 이게 핵심이었지,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였지 라고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할 때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예쁜 글씨로 잘 못 써요.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막 수업 쭉쭉쭉쭉 하시잖아. 나만 수업을 해봐도 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천천히 자 필기하세요 이렇게 10분씩 못 준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교과서랑 비교해 가면서 막 적을 때 엄청 막 빠르게 적을 거란 말이지, 또박또박 색깔 바꿔가면서 예쁘게 그렇게 잘 못 적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하면서 이거 있다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지. 그리고 사실 그렇게 적으면서 모든 걸 토시 하나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내 말로 바꿔서 적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 사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재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말해줄 때가 있어. 이거를 진짜 잘 써먹을 때가 언제냐면 한국사. 왜냐하면 한국사에는 교재나 문제집이 완전 핵심만 정리되어 있거든요. 여기 앞에 자리 있어요. 네, 핵심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 한국사를 경험하면서 공부하면서 전쟁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왜 삼국 간의 그런 전쟁이라든지 왜 그 남북국 시대라든지 이렇게 자꾸 막 외세 침입이라든지 이런 게 그 흐름이 막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세계사 공부할 때도 그렇고 아니 왜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래서 무슨 조약을 맺었대. 그래서 그래 그렇다고 치자. 또 그 다음 또 누가 쳐들었어.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디가 뭐 러시아 공산안으로 옮기고 막 아 너무 많다 왜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간극을 메워주는 스토리 그것들을 보통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연결고리를 적어두어야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구나 여러분 머리에 스토리로 그게 박혀요. 기억의 단서를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의해야 돼요. 노트가 교재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다만 보완할 수는 있어요. 노트가 교재를 대체한다? 그러면 그냥 교재를 보지 뭐하러 노트를 쓰겠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머릿속에 암기를 위한 중간 단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교재를 보면 특히 교과서를 여러분 요즘 잘 접하진 않지만 교과서를 보면 줄글로 막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요약하는 버전으로 써주는 게 첫 번째로는 노트 정리예요. 여러분이 문제집을 그냥 펼치면 사실 문제집의 개념이 싹 정리가 이미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게 1차적으로 중간 단계를 거친 하나의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남이 해준 정리를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머리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싹 그대로 그걸 집어넣을 수 있도록 내가 교과서라는 안 씹어 먹은 어떤 딱딱한 음식이 있다면 내가 그걸 씹어 먹어서 나의 필기로 적어주면 내가 소화하기에는 훨씬 용이한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왜 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다면 이따가 예시를 좀 볼 겁니다. 일단 여러분 체크 포인트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노트 필기를 어떻게 하는가? 3포인트. 외우기 쉬우란 거 3포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보기 쉽게. 두 번째, 이해하기 쉽게. 세 번째, 암기하기 쉽게. 보기 쉽다라는 말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는 거지. 그래서 뭔 소리야? 라는 거. 근데 아니 중요한 게 그래서 뭐야? 뭘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라가 첫 번째 보기 쉽게입니다. 두 번째 이해하기 쉽게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제 다시 꺼내봐도 무슨 말인지 알도록 써라. 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키워드를 적어. 너무 좋아. 근데 잘못 메모를 하면 나중에 꺼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단어만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서 이걸로 어떻게 넘어갔지? 이거 다음에 이게 왜 나오지? 그래서 암기가 어려워지는 메모는 분명히 했는데 필기를 써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언제 봐도 언제 어디서 봐도 다 내가 다시 그걸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라. 세 번째, 암기하기 쉽게 단서를 적어 놓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주기율표를 배워요. 아직 여러분 주기율표 안 배웠죠? 그래. 그러면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국사를 배울 때 예를 들어서 그
왕 이름과 업적을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광종이 했던 업적 뭐가 있죠? 크게 얘기해줘. 노비안건법 또 맞아. 묘청에는 오케이. 광종 뭐나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지? 과거제 맞아. 과거제 이런 것들 그죠? 과거제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을 시행했다. 자 고려시대 광종이 했던 업적 두 가지. 근데 쉽게 뭐 이런 거라도 나는 이렇게 외웠어. 광자가 무슨 광자야? 빛날 광. 빛나다. 왕이 빛나는 업적을 했다. 그 뭐야? 백성 입장에선 뭐겠어? 억울하게 종이 됐던 사람들 풀어주는 거. 내가 자유의 신분이 되는 거. 그게 노비안건법이잖아. 두 번째, 맨날 나는 저기 저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뭐 출세를 할 수 있고 나는 그냥 평민이어가지고 맨날 농사만 짓고 살아야 되고 이런 거에서 뭐 한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과거 제도를 응시해서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줬어. 진짜 빛과 같은 역할을 했네? 라고 외우는 거지. 광종은 두 글자니까 두 개의 업적을 기억하자. 두 개 이렇게 광종 이런 식으로 단서, 암기법의 단서를 적어놓는 거죠. 이게 노트 필기를 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목표가 뭐였어요? 노트 필기 어떻게 하는가로 제대로 한번 넣어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주 심플하고 많이 봤을 만한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너무 저게 맞아. 너무 맞아. 그래서 새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적용할 수 있지? 여러분 지난 리뉴젠 아카데미 3분기에 수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내가 들었던 수업에서 얼마나 저걸 적용을 했었을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에서 난 뭘 했지? 나는 뭘 표시해놨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했지? 필기를 어떻게 했지? 제가 감독을 돌면서 분명히 수업은 듣고 있는데 책을 펴고 화면을 보고만 있는 친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지. 안 적어? 안 적어? 라고 해서 저를 이렇게 쓱 쳐다보더니 내가 연필을 쥐어주면서 적어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잘 떠올려보세요. 나는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나는 수학을 들을 때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해주거든요. 수학은 공식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곤란해요. 절대 기억이 안 나요. 수학의 이 공식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기억을 해야 문제에서 개념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그럼 앞으로 다음 분기는 어떻게 공부를 하지? 이걸 미리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은 무슨 색깔로 쓰겠어요? 검정펜. 근데 나는 이것까지 했어. 나는 이거는 조금 팁인데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아까 연결고리 이런 말 했죠. 이해가 될 것 같고 이해를 도와주는 어떤 보조 내용, 세부 내용 아주 중요하진 않아. 그리고 외울 만한 내용도 아니야. 근데 이게 연결고리가 될 것 같아서 기억해야겠어. 그런 건 연필로 썼어요. 이제 조금 흐리게. 대신 이게 나한테는 왕팁이 되는 거지. 공부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중요해. 이건 시험에 너무 잘 나와. 라고 막 강조해 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 월말 평가 때 나왔어. 그럼 그건 빨간색으로 가서 표시를 합니다. 별표를 치든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수능 공부라고 치면 2023년 9월 모평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든지 기출 또는 중요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빨간색 표시. 그리고 진짜 중요해, 이건 너무 중요해, 그런 것들은 형광펜도 썼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거 있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막 반복을 여러 번 하신다거나 이거는 여러분 밑줄 그어주세요 하는 건 저는 따로 색깔을 좀 파란색으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파란색이나 이런 색깔 쓰는 건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참고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쌤 저는 하나만 더 쓰고 싶어요 하면 여러분이 그 쓰는 색깔을 정해 두시고 쓰는 타이밍도 정해 놓으세요.
저는 하나만 더 쓴다면 초록색입니다. 저는 초록색을 연필 대신에 초록색을 쓴다거나 또는 참고가 될 수 있는 단서를 쓸 때 초록색으로 썼어요. 자, 요 정도가 기본인데 제가 이건 아무리 봐도 예시가 중요해. 그래서 구약여의 14일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무슨 과목을 어느 학년에 가지고 올까 하다가 여러분이 지겹게 많이 들어봤을 만한 일부러 이제 공통적인 좀 내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트리플 스쿨 때도 필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쵸? 성막 필기하시죠? 네. 자, 성경을 왜 공부해야 할까요? 이렇게 여는 장이 있어요. 맨 첫 번째 챕터. 자, 이거는 제가 학생 입장일 때 진짜 공부했던 거예요. 제가 청년 훈련생일 때 이제 초반에 이제 그거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 강의, 녹화된 강의로 들었었거든요. 이걸 들으면서 내가 직접 메모할 거,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알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꼭 알아야지 하는 그런 것들을 막 저도 적었어요. 보세요. 제가 실제 제 필기를 갖고 왔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여는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교재를 보면 정답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열어주는 질문, 그럴 때는 저는 연필을 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니까. 그래서 저희 자유로운 대답을 막 써요. 근데 그러다가 막 이런 이제 강의를 다루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재에는 없는데 그치, 이건 너무 알아야지 하는 거는 검정색으로 적어요. 이렇게. 여기도 계시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구약의 14일 강의를 하면서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기도 보이죠? 다 따로따로 필기를 따로 해놓은 거 보이죠? 그래서 제가 밑줄 끊고 막 괄호 치고 이렇게 나만의 표시를 해놓는 거야. 그리고 뭐가 있냐면 물론 이제 여기 동그라미에 빈칸에 들어가는 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검정색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 구절이 나왔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이 주는 유익 3가지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핵심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을 제가 여기는 형광펜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가지가 이거로 정리가 되는구나. 여러분 9학년 14일 어디 가서 가르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맞죠? 여러분 트리플 스쿨 하는 거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된다거나 어디 선생님이 되면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이걸 보는 관점을 세워줘야지, 내가 가르칠 요령으로 진짜 공부하세요. 12가지 질문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했어. 그 친구한테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 거야? 내가 어떻게 그 친구가 예수님 믿게 할 거야? 여러분 양육하셔야 돼요, 영혼을.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는 거지.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죠? 여기 EX 표시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말은 다른 말로 공부 잘하는 거, 다른 뭔가를 똑똑하게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이게 포인트구나. 막 이런 것들을 나름 적어보는 거지. 자,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가지고 왔어요. 봐봐요. 보이세요? 나는 이게 내 연결고리였어. 트리플 스쿨의 복음,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 봐봐.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이거 무슨 말이야? 구속사적 관점이지. 이거 뭐야? 하나님 나라 관점, 이거 뭐예요? 언약 관점, 이거잖아. 이 얘기를 풀어서 놓은 거야.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구나. 근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야?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저의 포인트를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관련된 구절, 그리고 막 별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일부러 교과가 아닌 걸 좀 갖고 왔어요. 좀 색다르게 보라고. 자, 그러면 필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보세요. 자, 필기와 정리의 차이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노트 필기입니다. 노트 필기는 뭐냐면, 제가 말하고자 했던 필기는 수업 중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메모. 그래서 잘 모르는 내용을 배울 때는 사실은 뭘 적어야 될지 모를 수 있어. 뭐가 중요한지 모르지. 뭐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치, 유빈아? 그치? 잘 모르는 내용을 배울 경우에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이 예습이에요. 여러분, 월말평가 쳤을 때 70점대 또는 80점대 아래인 친구들 예습을 먼저 하세요. 그래야 수업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래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너무 내가 어려워 그러면 먼저 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복습하는 것보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키포인트가 도대체 뭐지? 왜냐하면 교재에는 대부분 이렇게 밑줄이라든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그런 교재들이 요즘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좀 체크해 보세요. 예습하면서. 노트 필기는 주로 수업의 진도를 나가면서 빠르게 날려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막 예쁘게 안 적어요. 막 색깔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바로바로 못해요. 그렇게. 근데 진짜 이건 알아야 돼 하는 거는 그때 연필로 계속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필기를 안 하잖아요. 수업 중에 안 적잖아요. 지금 안 듣잖아요. 안 적잖아요.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암기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시험 기간이 되어서 책을 펼치면 그냥 처음부터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한 번 들을 때 제대로 듣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필기랑 정리는 어떤 차이가 있냐? 정리를 한번 볼까, 얘들아? 수업 이후에 복습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리뷰하면서 다시 따로 적는 거야. 그래서 필기를 수업 시간에 해놨단 말이에요. 교재 옆에 이렇게 끄적끄적 해놓지. 문제집에다가 적어놓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메모 포스트잇을 막 붙여놓고 그렇지. 그거를 다시 보면서 다시 새롭게 한번 정리하는 거. 그게 노트 정리라고 지금 제가 좀 따로 구별해 볼게요. 그래서 이 노트 정리는 필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돈된 형태야. 은서야, 맞지? 노트 정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할 경우에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열심히 꼼꼼하게 마치 교과서처럼 적다가 1장을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노트를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트를 새롭게 따로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약해서. 맞아. 핵심 내용만. 은서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몰랐던 단어를 새로 찾아보기. 좋아. 은수는 요약해서 정리한다. 유빈이는? 자, 보여줄게요. 일단은 여러분 아까 3포인트 기억나요?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뭐요? 암기하기 쉽게. 그치? 첫 번째는 보기 쉽게. 근데 이건 사람마다 방법이 좀 달라. 번호 붙이는 사람 있죠? 1, 2, 3, 가나다 또는 괄호 1, 괄호 2, 괄호 3 이렇게. 또는 마인드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구조화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스타일은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 써있지? 목차 쓰는 거. 그리고 구조를 볼 수 있게 하는 거. 이 포인트는 뭐냐면 전체에서 내가 어디 와 있지?
전체 중에서 어디 와 있지? 나랑 수학 공부한 사람. 수학 수업할 때 제가 마지막에 뭐 했어요? 총정리할 때. 맞아. 맨 처음에 단원 이름 쓰게 했지. 1단원 뭐였어? 맞아. 자, 2학년 2학기 거 들은 사람 대답해 보세요. 삼각형의 대단원 이름.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맞아. 삼각형의 닮음과 피타고라스 정리. 네 번째. 확률. 그치. 그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닮음이 나왔어. 뭐야, 닮음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게 월말평가 갑자기 왜 나온 거지? 라고 생각할 때, 3단원에서 나왔구나. 또는 뭐 이런 거죠. 그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으면 모양이 달라도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그 단원에서 나온 거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를 계속 까먹으시면 안 돼요. 위치가 어디에 있지? 이거 어디서 출제된 거지? 그게 여기 목차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한 학기를 끝내요. 그럼 책 한 권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왠 줄 알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저렇게 목차를 잡는 거야. 가장 큰 뼈대. 여러분 그래머조의 목차 외울 수 있는 사람. 영어 문법 배울 때 특히 이게 중요해. 6, 7 패턴 배우는 사람 있어요 여기? 전체 목차가 어떻게 되지? 명동에 가면 준수연을 만난다. 이거 왜 시키는 거야? 목차 외우게 시키는 거야. 명사, 동사 가면 준동사, 수. 영어랑 국어랑 섞인 것 같은데요. 수식어 말, 그치? 연결어, 그쵸? 그러면 그 다음 명한대 시비 이거 왜 나오는 거야? 명사 마을에서 뭐야? 명사 한정사 대명사가 있어 라고 찝어줄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명한대 12팔과 투동분 형부비 전적관 이거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목차려 먼저 외우게 하려고. 그거 외우는 이유가 있어. 괜히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문법 할 때를 기억해 보면 그런 생각이 나. 분명히 투부정사 배웠다. 근데 걔가 어디에 써먹는 건지 몰라. 내가 분명히 현재 완료를 배웠어. 근데 그 현재 완료가 나중에 뭐랑 헷갈렸냐면 수동태랑 헷갈렸어. PP가 나오니까. have 플러스 PP냐 비동사 플러스 PP냐 이게 꼴만 기억이 나고 그래서 무슨 뜻인지 얘가 어떻게 써먹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왜? 목차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이거 왜 배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자시는 무슨 내용이지? 이 큰 그림이 계속 숲을 그리고 나무 그리고 숲을 그리고 나무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인맥만 그리고 있어.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 자, 다음 이해하기 쉽게 한번 볼까요? 자, 인과관계, 개념 간의 연결, 고리, 단서, 내 언어로 정리하기가 나옵니다. 자, 예시를 좀 인터넷에서 좀 찾아가지고 왔어요.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이걸 좀 잘 정리하더라고. 봐봐. 얘들아 선사문화 이거 많이 배워봤죠? 그죠? 한 번씩은 다 들어봤지? 자, 이 필기가 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런 부분도 있겠다. 눈에 한 번에 보이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연결고리 이런 말을 했던 부분인데요. 보세요. 시대를 어떻게 나눠놨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죠. 봐봐. 선사문화라고 하고 밑에 뭐라 써 있어? 역사 이전이다. 먼저 역사할 때 역사가 기록되기 전의 시대를 선사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쓰이지 않은, 글로 남아있는 게 없는 그 시대를 말하겠네. 그게 언제야? 노란 색깔 칠해놓은 거 보여? 선사에 노란색 칠해져 있죠? 그게 누구야? 구석기, 신석기인 거야. 아, 이 두 개의 시대가 선사 시대구나 라고 구분해놨지 지금. 그리고 봐봐, 여기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면 이때는 뭐야? 역사가 써지기 시작했다. 이거를 연결고리를 좀 적어놓고 단서를 적어놓는 거야. 그럼 이 청동기 시대에 뭐가 됐냐면 생산력이 증가했어. 왜? 이제 농경사회로 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물론 신석기 그 도구들을 여전히 쓰긴 했어요. 돌, 여기 써있지. 농기구가 돌이야. 근데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는 많이 개발이 됐다고요. 그러면서 생산력이 늘었는데, 그래서 여기 화살표 보여요? 그래서 뭐가 됐어? 잉여 생산물이 등장했어. 자, 근데 여기서 얘가 뭐라 써놨어?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뜻을 찾아보기. 잉여가 뭔데? 잉어? 물고기인가? 남는, 그래. 남을여, 남아있는, 내가 먹고도 남아돌아 하는 그 생산물이 생겨났구나. 농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많이 수확한 사람은 많이 가지게 되겠고, 적게 수확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적게 가지는 거지. 그 사람의 수고한 만큼 거두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와, 저 집은 진짜 잘 사네, 빼앗아 와야겠다 하고 전쟁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서 전쟁하면 누가 생겨?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진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계급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분화란 말이 무슨 말이지? 또 국어사전 가서 찾아보는 거야. 아, 나눌 분자구나.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 부족은 다른 부족을 통합시키는, 힘센 부족이 다른 부족을 데리고 와서 하나로 그 부족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화살표랑 이 관계들이 보여요? 이렇게 단서를 정리하는 거야. 자, 여기는 나만의 언어 이렇게 막 적혀 있진 않은데, 왜 이런 거 실제로 생명과학이나 이런 거 왜 세포 분열 어려운 거 있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말도 적냐면 나눠, 그러니까 분열 이런 말 대신에 나눠, 합쳐. 그 다음에 뭐지? 세포 그 염색체 그 DNA 수를 불릴 때 불려, 막 이렇게. 나는 그렇게 말도 적는 거지, 내 언어로 쉽게. 단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르는 단어는 제발 뜻 찾아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죠? 잉여 이런 말.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한국사 나온 김에 순배찌 이렇게 들어봤니? 순배가 뭐야? 뭐라고? 찌르는 거요. 찌르개는 뭐야 그러면? 순배 찌르개라고 하면 찌르게 약간 이런 이름인 거야? 여러분, 순배가 뭐냐면, 우리 예찬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곰 사냥을 나갈 거야. 그럼 이제 당시 이제 이렇게 막 구석기 시대는 이렇게 그 돌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찌르개를 해가지고 잡았겠죠? 근데 너무 약간 새끼를 세는 것 같긴 한데, 봐봐요. 뾰족한 돌이 있지. 그러면 돌이 있고, 이게 좀 적절한 도구가 없나? 봐봐, 이게 자루라고 쳐봐. 어머, 자루예요? 좀 닫아줄 수 있어? 내가 잠깐만 예시로 쓸게. 땡큐. 자, 여기까지만. 좋아요. 자, 이게 뾰족한 거야. 이게 뾰족한 거야.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찌를 거야. 알겠지? 이렇게 찌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찌르는 곳이지. 그러면 이거랑 내가 근데 돌 요만한 걸 이렇게 찌를 수는 없잖아. 얘가 이따만한데 뭔가 이렇게 날려가지고 빡 이렇게 창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걔를 어떻게 자루에 고정을 시키지? 고무줄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땐. 여기 요렇게 고정시켜줄 수 있는 뾰족한 곳 있지? 여기 어떤 얘가 이 나무 자루 같은 거에다가 박혀야 될 거 아니야.
그 뾰족한 곳을 승배라고 부르는 거야. 철자 맞춤법은 그 굵은 배자 할 때 배자 맞아요. 어쨌든 얘를 이렇게 자루에 박히도록 만들어 놓은 뾰족한 곳을 승배라 불러요. 그러니까 승배 찌르기는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발견이 된 건데 자루가 있진 않았고 여기는 찌르는 곳이겠구나. 아, 여기는 그 자루랑 연결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썼겠구나. 아, 얘는 승배 찌르개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막 암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얘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나 이거는 찾아볼 만하죠. 그렇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해하기가 쉬워야 한다. 한 번 더 포인트. 암기하기 쉽게. 그래서 암기의 단서를 체크해둬요. 제가 이거는 색깔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봤지? 맨 위에 선사시대는 뭐다? 문자와 기록이 없었던 시대다. 그래서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다? 역사시대다. 이렇게 써놨죠? 이 구분은 뭐다? 이 친구는 이걸 잘했어. 이게 다 인터넷에서 갖고 온 건데 선사시대를 어떻게 구분해놨냐면 사실은 조금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까지는 선사시대가 맞아요. 근데 청동기, 철기는 선사는 아니야. 역사시대지. 요거는 내가 조금 말하면서 교정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얘기는 했고 네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선사예요. 2번까지만, 두 번째까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역사시대예요. 어쨌든 자 이걸 왜 보냐? 구석기, 신석기 딱 표로 대비해서 외우기가 좋아. 그래서 이게 언제지? 시기는 한 70만 년 전쯤일 거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진화론적 이제 그 역사 연구가들이 또 이렇게 추측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구, 뗀석기, 간석기. 근데 이때 토기가 등장했다. 뭐 이런 것들 딱 비교해서 외울 만한 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거는 꼭 외워야 돼 해가지고 색깔을 따로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도 이게 최태성 선생님이 잘 쓰시는 판서 구조인데 이렇게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를 표현해주는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자기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면 이건 정말 머릿속에 빡 남을 수 있는 그런 노트 정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마 최태성 선생님 강의에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잠깐 보여줬다면 제가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보여주고 싶은 노트들이 좀 떠돌아다녀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름하여 잘못된 노트 정리법. 두둥. 뭔 것 같아? 교과서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만족하려고. 그치? 예뻐 보이려고. 이거는 하나 많아야 이거 왜 하니? 복사하지 차라리. 그치? 이렇게 예쁘게 잘 쓰는데 그대로 베끼면 그냥 복사기가 되는 거야. 저기 내가 써놨어요. 교과서, 문제집, 프린트물을 그대로 따라한 노트 정리는 복사기가 되는 것과 똑같다. 진짜야. 여러분 어차피 노트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 기간에 노트만 볼 것 같아요? 아니야. 왜 우리나라는 시험 칠 때 보면 지역적이고 세부적인 정보까지 다시 봐야 된다고. 그러면 아무리 디테일하게 적었다 치더라도 교과서를 또는 교재를 버릴 수는 없어. 결국 원본으로 돌아가요. 그럴 거면 뭐하러 정리 저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베끼면 그게 내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저게 무슨 모 채널에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저걸 다루는 거지. 그래서 그냥 너무나 잘못된 건데 이걸 왜 칭찬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제가 모 채널에서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 궁금하신 분은 따로 오세요. 자, 얘요. 자, 얘는 뭐예요? 너무 화려하고 예쁘게 적었어. 그치? 그러니까 사실 색깔이 많은 것도 문제긴 하지만
결국 뭐가 문제냐면 봐봐. 너희 나는 여학생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내가 공감이 되기 때문에 봐봐. 너희 저렇게 표시할 때 색깔 고르고 있겠어? 안 있겠어? 그치? 난 고르겠어. 난 주황색을 할까? 노란색을 할까? 연두색을 할까? 아니야. 너무 이거 형광빛이야. 조금 마이드라이너 같은 그런 빛깔 없을까? 하면서 너 문구점 가고 있다고. 너 공부 안 하고. 형광펜 색깔 이거 해가지고 형광펜 때문에 고르느라고 필기를 못해요. 공부를 못해. 또 이거 하다가 완벽주의 있는 사람들 이거 이렇게 선 이렇게 끄다가 이렇게 그렸어. 근데 이렇게 삐져나왔어. 하면서 화이트로 막 지워. 화이트로 지우고 나서 색칠하면 색깔 티나는 거 알죠? 그래서 또 마음에 안 드네 하고 찢어. 다시 시작해. 그러면서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부수적인 요소에 집중한 노트 정리는 시간 낭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내신을 준비를 하는데 생명과학의 세포 단원 첫 단원부터 저기에 막혀가지고 진짜 진도는 안 나가고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제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제가 샘플을 한 2개 갖고 왔고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해. 근데 여기에 색깔은 안 들어갔거든. 근데 이제 흑백으로 갖고 온 거기는 한데 내가 왜 들고 왔냐면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눈을 크게 떠가지고 좀 볼까? 네, 크게 좀 떠보세요. 얘가 잘 되어 있어서 갖고 온 것이 봐봐요. 이게 글씨가 어떤 글씨냐면 좀 잘 안 보일 거야. 인성론의 3가지 학설. 몇 가지? 3가지 학설. 이게 잘 나와 있지. 글씨가 좀 작은데요. 인성론의 대두하면서 배경, 분류, 발전 이렇게 나왔어. 분류에 3가지가 나와. 성무선학설, 성선설, 성학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이념적 논거에 대해서 성선설, 선학설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어떤 포인트들을 해야 되는지 얘가 잘 쪼개놨어요. 그것 때문에 목차 파악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몇 개인지를 꼭 세야 돼요. 그 공부를 할 때 어쨌든 외우지 않으면 시험에 꺼내기는 어렵단 말이지. 근데 외울 때 대충 외우면 5개 중에 2개밖에 생각이 안 나. 3개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가지수를 알고 파악하고 기억을 하면 성선설의 3가지 학설 뭐야? 딴딴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 개수를 잘 외워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구조화가 잘 돼. 그래서 누락하지 않게, 놓치지 않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밑에 하위 항목을 분류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이건 성공했다. 여러분이 진짜 수업 마치고 저 정도로 정리를 간단하게, 제가 추천한 포인트가 수업이 딱 끝났어요. 정시에 마쳤어. 그러면 3분 동안 책 보고 저 정도만 쓰세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1페이지, 2페이지 정도를 진도로 나가시니까 큰 제목을 먼저 적어봐. 큰 1번, 큰 2번 있지. 큰 제목을 먼저 적고, 물론 당연 차시 이름을 써야죠. 차시 이름 뭐야? 인성론 3가지 학설. 차시 이름을 적어. 그리고 큰 내용 쭉쭉쭉 먼저 적어. 그러고 나서 인성론이 대두되었던 그 배경은 뭐지? 분류는 뭐지? 그 다음 발전은 뭐지? 딱딱딱 그 하위 항목으로 적고, 큰 제목 써서 그럼 또 그거의 하위 항목, 성무선학설, 성선설, 성학설 이런 식으로 그 하위 항목, 큰 제목 적어서 하위 항목 이렇게 적으면
꼼꼼하게 적고 싶은 친구들이 안 놓치고 싶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뭘 얼만큼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얼만큼 적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목차를 가지고 개수를 세면서 적으면 그게 훨씬 줄어요, 시간이. 그리고 안 놓칠 수 있어요. 적어야 될 거를 안 적거나 적지 않아도 될 것을 적느라고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경우, 또는 대충 적는 경우, 두 가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저런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랑 이론적으로 다를 부분이고요. 그걸 여러분이 1월에 개강하고 나서 해보면 날아가요, 머릿속에. 그래서 지금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샘플 강의 하나를 그냥 임의로 가지고 왔어요. EBS, 중학, 뉴런, 역사입니다. 참고로 한국사기 때문에 고졸 검정고시 칠 사람들 똑같이 배워야 합니다. 자, 공통분모를 좀 찾아봤는데, 자, 지금 나눠줄 테니까 프린트물 잠깐 받아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수업이 시작된다 생각하고 30초 눈으로 잠깐 훑어보세요. 넘겨주면 됩니다. 이거를 필기하는 것도 제가 해볼 거고 정리하는 것도 해볼 겁니다. 오케이? 자, 준비되셨어요? 자, 연필 딱 들고 이제 필기할 준비. 자, 강의가 시작될 때 여러분 팁 하나만 더. 선생님이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목차를 알려주거든. 근데 학습 목표를 주거나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 그걸 쓰세요. 책이 없으면 그걸 써놓으세요. 그게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여러 번 스스로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시험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질문을 달성했나?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역사를 깔끔하게 깔끔한 한국사 강현태 선생님입니다. 역사 2, 한국사라는 과목을 본격적으로 배운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언제부터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걸 배우는 건데요. 오늘 배울 첫 시간 가장 중요한 딱 하나 개념은요. 바로 선사문화입니다. 선사문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역사시대 이전을 이야기해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오늘은 추가로 청동기 시대까지 배울 겁니다. 이 내용들 궁금하시죠? 벌써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네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흐름 잡는 개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선사 문화인데요. 제가 얼핏 도입 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선사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누냐면 역사시대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선사시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하면 역사시대는 문자, 글자가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요. 선사시대는 그 문자가 없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역사보다 앞선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선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에 글자라는 게 있기 전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하기 처음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걸 이용했느냐? 바로 돌을 이용했습니다. 돌을 한자로 하면 돌석, 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시대를 석기 시대 중에서도 먼저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 돌을 사용했던 아주 옛날 시대가 되겠죠. 시기적으로는요.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때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도구예요. 지금 뭘 사용한다고요? 석기 시대니까 돌이요, 돌. 그런데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을 사용한 시대가 엄청 길어요. 길다 보니까 이걸 좀 가운데 한번 딱 나누는 겁니다. 정확히 가운데 아니지만요. 둘 나눠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느냐? 돌에 특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서 쓰는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돌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만들 때 맨 처음에는 정교하게 아직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돌을 그냥 떼어내서 쓰는 겁니다. 돌을 떼어냈대요. 떼냈다, 떼낸 돌, 뗀석기.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요, 뗀석기를 사용합니다. 뗀석기.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뗀석기를 사용한 시대가 구석기 시대예요. 그럼 뗀석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옆에 나와 있죠. 주먹도끼, 글개, 집게, 심배 찌르개 등등 다양한 게 있습니다. 70만 년 전부터면 정말 긴 시간이죠. 처음에는요, 이 돌이 용도에 따라서 막 나뉘어 있고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 제시되어 있는 주먹도끼, 이 주먹도끼가 있는데요. 이 주먹도끼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만능 도구인 겁니다. 이 주먹도끼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주먹도끼가요, 좀 특이한 모양의 주먹도끼였었습니다. 원래 서양 쪽에서는 이러한 주먹도끼는 서양에서만 만드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런 주먹도끼가 만들어졌으면 알려주는 그런 주먹도끼가 발견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니까 아무래도 돌을 다루는 능력이 커지겠죠. 그러니 기술이 늘어나니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뉘는 겁니다. 나중에는 승배 찌르개와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승배 찌르개? 말만 들어선 잘 모르겠죠? 제가 사진 자료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주먹도끼예요. 단순한 그냥 돌이 아니라 떼어내서 만든 것인 거고, 이 돌이 어떻게 만능 도구처럼 쓰였다는 것입니다. 승배 찌르개는요,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요. 이 승배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 전체 부분에서도 이 끝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나무 같은 데다가 꽂아 쓰는 거예요. 그 꽂아지는 부분이 승배입니다. 그리고 앞에를 뾰족하게 찌르게 되어 있죠. 그럼 나무 같은 데 연결해서 무언가를 잡을 때, 사냥하거나 그럴 때 썼겠지요. 이렇게 작은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해보면, 자, 지금 선사시대를 배우고 있어요. 아직 문자가 없을 때. 근데 그 중에서 구석기 시대는 어떤 도구? 뗀석기를 사용했다. 뗀석기. 뗀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주먹도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선사시대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요? 그러면요, 주변에 먹을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이 있겠죠. 그럼 동물을 잡아 먹어야 되겠네요. 그게 바로 사냥이죠. 채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변에 나무나 이런 데서 먹을 걸 따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바다나 강에서는요,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겁니다. 그렇게 사냥, 채집, 물고기 잡이 등으로 식량을 얻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동물이나 물고기들 혹은 여러 가지 열매 등을 다 먹었다 싶으면요, 더 이상 그 지역에서는 먹을 거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먹을 걸 얻는 것은 삶과 직결되잖아요. 살아야 돼요. 일단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에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지어 이동 생활을 했었습니다.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냥 이동하면 되지 왜 꼭 무리지어 이동하나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에는 거대한 동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거대한 동물로부터 내 몸을 지키려면요,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무리를 짓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무리지어 이동 생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무리지어 이동 생활한대요. 자, 그러면 내가 집을 아주 멋지게 지어가지고 그 지역에 살 필요는 굳이 없을 겁니다. 내가 보다 보니까 주변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동굴이에요. 그거면 충분한 거죠. 어차피 이사 갈 건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같은 곳에 살기요. 혹은 그런 게 없으면은 막 지은 집이겠죠. 막집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자,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의 특징입니다. 어땠다고요? 이동 생활했어요. 오늘 첫 번째 학생이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어떻게 정착 생활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원래는 사람들은요, 이동하면서 생활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고요. 이때는 먹을 게 아직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먹을 걸 나눠 먹어야 그나마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한 공동체 사회를 형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이용해서 추위를 이기고 음식을 조리하면서 살았던 그 시대가 되겠습니다.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1에서 인류의 발달과 관련된 부분 배울 때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장례 문화도 있었고 조각상을 제작하여 풍요, 다산을 기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사에만 강조되는 부분인 건데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 지역에 과연 구석기 시대 사람 살았던 흔적은 무엇이 있나요? 흔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뒷부분입니다. 평남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경기 연천의 전곡리, 충남 공주에 있는 석장리 등이 대표적인 유적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적지들이 언급되면 이건 어느 시대? 구석기 시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석기 시대는 도구 뭐라고요? 뗀석기. 이동하며 생활했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신석기 문화입니다. 앞에는 구, 그 다음은 신이네요. 새로운 돌을 쓰는 거예요. 언제부터냐?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도구는요? 일단 석기니까 같은 석기면은요 돌이겠네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점점점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 좀 더 정교한 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이나 사냥 등 다양한 용도에 쓸 수 있게끔 정교한 석기, 간석기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와 신석기 딱 대비돼서 기억내겠네요. 지금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점차 발달하고 있는 건데 뗀석기를 사용한 시대는 구석기 시대고 간석기를 사용한 시대는 신석기 시대구나. 그게 포인트예요. 잘하셨어요. 그 간석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갈돌과 갈판이라는 것도 있고요. 돌, 화살촉 등이 있습니다. 화살촉은요, 화살을 쏜다는 거겠죠? 이 시대는요, 구석기 시대, 아까 춥다고 말씀드렸죠? 신석기 시대는 좀 더 따뜻해졌어요. 그러면서 날랜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좀 빨라요. 예전에 덩치가 큰 동물은 그래도 이동이 느리니까 괜찮은데 이제 사냥을 하려면은요, 날쌘 동물들을 잡으려면은요, 그쵸, 화살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 화살촉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 도구 중에 어떤 게 등장하냐면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톡이에요. 톡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란 뜻입니다. 흙토자에 그릇 기자거든요. 흙으로 만든 그릇, 즉 그릇이 등장해요. 그릇은 어떨 때 쓰나요? 그렇죠. 음식을 담거나 요리하는 등에 썼던 것이죠. 여러 토기들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구석기 시대에는 주먹토끼. 그러면요, 신석기 시대는요, 빗살 무늬로 만든 토기가 있었습니다. 토기 표면에 빗살 무늬가 새겨진 거예요. 무슨 토기? 빗살 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인 만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도구들은 무엇이 있었느냐? 뒤에 보시면요, 옷이나 그물을 제작한대요. 옷을 만든다고? 그물을 만든다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옷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감은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죽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걸 연결해야 되잖아요. 연결하려면 바늘과 실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뼈 바늘은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늘은 있으니 따라올 게 하나 있죠. 뭐야? 그렇죠. 실이요. 그 실을 만드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 도구의 이름이 가락바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락바퀴, 뼈바늘 등으로 옷이나 그물을 제작했다. 조개껍데기 가면, 칠해거리 등 예술품도 제작했습니다. 자, 이게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배웠었던 거,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한번 딱 비교해 보세요. 어떤 느낌 드나? 확실히 점점 발달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좀 더 도구도 세분화되고 있고 다음에 도구의 수준도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 느껴지실 겁니다. 가장 대비되는 부분들, 유물들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인데요.
이게 바로 갈돌과 갈판이에요. 간다. 뭔가를 가는 겁니다. 뭘 가느냐? 곡식 같은 것들을요. 갈아서 먹는 거죠. 그럼 갈아서 먹으면 가루가 되니까 좀 더 먹기가 수월해지겠지요. 그런 용도로 썼던 것인 거고요. 빗살무늬 토기, 제가 아주 강조했던 것이죠.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빗살무늬가 있어요. 빗살무늬가 있습니다. 빗살무늬가 있는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대표 유물입니다. 마지막에 가락바퀴인데요. 가락바퀴는 실을 만드는 데 쓴다고 했었지요. 이 가운데 막대기 같은 걸 꽂아서요. 빙빙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을 뽑아서 만드는 데 사용했던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갈돌과 갈판,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꼭 정리해 두세요. 제가 왜 자꾸 사진을 강조하냐면요. 맨 처음 설명드렸었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뭐라고요? 선사문화요. 그럼 선사문화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남긴 글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건 옛날 사람들이 남긴 걸 보고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남긴 글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뭘로 할까요? 그렇죠. 이런 유물 유적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물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토기를 썼네? 가락바퀴를 썼네? 가락바퀴를 썼으면 이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 입었겠구나.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제가 사진 자료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인데요. 구석기 시대와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칸인데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이제 농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목축, 가축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생각해 보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변에서 먹을 걸 구했어요.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혹은 이제는 채집을 하는 거죠. 다 먹었으면 이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다는 건 내가 먹는 걸 이제는 키우는 거죠. 식량을 생산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키우니까 나는 그 식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요. 그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뭐요? 정착 생활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학생이 질문했던 부분이에요. 인류가 어떻게 정착 생활하게 되었나요? 이 부분이 바로요. 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정착 생활하게 되죠. 정착하게 되면 많은 게 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한 곳에 머무르고 있으니 이제 가족이 대를 이어서 살게 될 거고요. 또나 씨족이나 부족을 이루게 되겠죠. 어떤 무리가 구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 사회 내에서도 또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변화를 갖고 온 정착생활 어느 시대 때?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집을 만들죠. 예전에는 이동생활하니까 그냥 동굴이나 바위 그늘이었다면 이제는 정착생활하니까 집을 만들었어요. 움집에 거주하고 그런 움집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아직은 농사로 많은 식량이 나오질 않아요. 아직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물고기 잡이도 합니다. 농경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서 아직 먹을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계급이 등장하지 않고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계급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평등한 사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똑같이 평등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신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가 농사를 지어요. 그럼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텃밭을 일구거나 어떤 작물을 키워본 적 있나요? 그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화분 같은 것도 안 죽이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려면요. 물을 제때 잘 줘야 돼요. 그러면 농작물이 자라려면 물 중요해요. 물. 또 하나 그냥 물만 주면 되나요? 아니죠. 식물이 또 광합성을 하고 이러려면요. 햇빛이 충분한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도 농사를 지으려면 그런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해요. 물 어떻게 얻을까요? 강가 쪽에도 있겠지만 또 비로도 내리겠죠. 그렇게 농사와 관련된 바람이나 비나 태양 이런 부분들의 자연 정령들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애니미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니미즘과 같은 신앙이 등장했던 것도 역시 신석기 시대고요. 다음은요.
우리 C족끼리, 우주의 부족끼리 모여 살아요. 그럼 그렇게 모여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침입할 수 있겠네요. 그때 우리 부족을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리 부족을 누가 지켜주느냐? 특정 동식물들을 우리 부족의 수호신으로 삼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토테미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애니미즘, 토테미즘 등이 나타난 시기, 어느 시기요? 선사문화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애니미즘은 태양이나 비 등이랬어요. 사람들이 왜 태양이나 비를 볼까? 아, 농사 지으려니까. 그럼 농사를 언제 지었을까요? 신석기 시대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등장하는 부분 이어지겠지요. 다음 유적지를 보겠습니다.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강원 양양 오산리 등이 있는데 명칭을 외우는 것보다 생각해 보세요. 신석기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이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그럼 물이 필요하면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있겠네요. 바로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한강에 있는 서울 암사동 이런 것처럼요. 그렇게 지역적인 특징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생활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청동기 문화로 넘 네. 여기까지만 한번 필기를 우리 좀 볼까요? 서로? 오. 여긴 바로 정리를 했구나. 노트 정리로. 그죠? 필기? 오케이. 좋습니다. 네네. 여기 바로 있고요. 마인드맵 방식으로 한 거지? 번호 매기는 방식으로 했네요. 네. 자, 우리 할인이 노트 정리 바로 했고요. 아는 내용이라, 그치? 여기 빗살무늬 토기만 크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 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뭐 특별히 하나만 샘플로 이렇게 띄우기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저는 혹시 뒤에 로그인이 돼 있어요? 카톡? 네, 그러면 그냥 제가 완벽하잖아요. 저 중간에 잠깐 그 상담 잠깐 체크하고 온 것도 있고, 근데 그냥 제가 한 거 띄워만 볼게요. 자, 잠시만요. 제가 뒤에 계신 분 메신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갑니다요. 네. 이 완벽한 샘플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서로 내 필기, 네 필기 보면 되게 도움이 된단 말이야.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맨 처음에 선사라는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역사 이전이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했던 두 가지 포인트. 인류는 어떻게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나.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고인돌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이걸 맨 위에다가 좀 적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사라는 말을 하면서 열었을 때 여기 제목의 동그라미하고 역사 이전이다 라고 하고 들어갔고, 그게 이제 이렇게 아까 칠판에 필기를 해주셨잖아요. 선사시대, 역사시대를 가르는 것은 문자의 유무다.
해서 이 선사의 의미는 역사보다 앞선 것이다 라는 말을 좀 의미 이해를 위해서 좀 적었어요. 그리고 구석기 문화 하면서 이제 70만 년 전에 시작을 했다. 도구가 뭐다? 뗀석기다. 뗀석기를 몇 차례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설명했던 도구는 주먹도끼였는데 주먹도끼를 되게 공들여서 설명을 하셨어. 왜냐하면 사실 예습을 안 하고 했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서양에만 이런 도구를 썼다고 생각을 했대요. 여기 보여요? 서양 주먹도끼 문화권으로 아시아를 집게 문화권으로 구분했던 기존의 학설이 틀렸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준 거야? 얘가 주먹도끼가. 그게 어디 있어? 연천군 전곡리. 여기 나오는 말이죠. 여기 나오는 지명이죠. 여기서 발견된 주먹도끼가 아시아권에도 이게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유물인 거지. 그래서 여기를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하셨고, 이 주먹도끼는 맨 처음에 등장하는 유물이었습니다. 왜? 만능 도구로 아무 때나 다 써먹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점점 세분화가 되지,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다른 목적을 가진 것들을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주먹도끼부터 쓴배찌르개로 이렇게 화살표를 치면서 시간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쓴배찌르개는 여기에 사진이 없었어가지고 나는 이제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쓴배찌르개를 옆에 위에 조그맣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촉 같이 생긴 이 부분을 쓴배라고 한다라고 그냥 메모를 조금 해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빈칸으로 선생님 직접 쓰셨던 거, 그거는 왜 빈칸을 뚫겠어? 핵심이니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체크를 해놨어요. 나는 빈칸이 아니야. 그렇지만 선생님 빈칸을 일부러 뚫으신 거지. 그거 뗀석기, 동굴, 이동 이런 거 다 빨간색 또는 파란색 많이 강조해서 그럼 빨간색을 한 번 더 해줬어요. 그 외에는 파란색으로 또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그리고 유적지, 여기 질문을 하셨잖아. 이런 지역들이 나오면 뭐다? 구석기다.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알아봐라 라고 힌트를 주셨잖아요. 그런 체크를 해놓는 거고, 그 다음 신석기로 넘어가서 이런 시점, 그리고 도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면서 간석기, 그럼 얘를 비교해서 외워야겠네 라고 체크를 하면서 간석기를 표시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부 내용을 연결고리로 적어놓는다고 했잖아요. 돌괭이, 갈돌, 갈판, 곡식을 갈아먹는 거야 라고 적진 않았지만, 돌, 화살촉, 원래는 쓴배찌르개 정도였는데 화살촉이 등장한 건 무슨 뜻이다?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날랜 동물이 등장했다 라는 그런 기후적 변화도 있겠구나 하고 따뜻, 화살표, 날랜 동물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 없던 게 등장해. 토기라는 도구가 등장하면서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를 대표하는 거지. 이건 별표를 많이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직접 별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락바퀴라는 이런 빈칸들 하고, 농경, 애니미즘, 그 다음에 유적지. 유적지는 뭐가 포인트다? 물 근처다. 수능형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지문을 줘요. 그냥 객관식으로 1, 2, 3, 4, 5 이렇게만 딱딱딱 집어서 보는 게 아니라 지문이 나와. 보기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의 가상일기라든지 이게 어디서 발견된 신문 기사 스크랩이라든지 그런 걸 문제를 주고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산리라든지 아니면 동삼동, 암사동 이 모든 것들이 어디 근처였겠다? 물 근처였겠다. 사람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리고 아까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청동기 넘어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구석기랑 신석기를 총정리하는 키워드 2개를 말해주고 가셨어. 그게 얘들아, 그런 게 키포인트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 이런 거 체크해 하고 다음 넘어갈 때, 특히 수업을 딱 시작했을 때 가끔 지난차시 복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A부터 Z까지 쭉 다 말 안 해.
중요한 것만 찝어. 그때 가서 어제 했던 필기에 가서 딱딱딱 형광펜을 칠하든지 뭔가 키가 될 수 있는 걸 색깔 빨간색으로 해두든지 이거는 한 번 더 말할 만큼 중요해 라고 표시를 해. 그래서 나는 요 위에 썼어. 맞아. 뗀석기, 구석기의 킥포인트. 신석기 넘어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석기의 포인트 뭐다? 뗀석기 했다. 뗀석기. 그리고 이동생활이다. 왜? 여기는 뭐가 달라지는데 얘는 못 적었지만 간석기. 그리고 그치. 정착생활. 여기 나와 있죠. 정착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질문했던 거 봐. 인류는 어떻게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나? 뭐 때문에? 농경과 목축 때문에.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답을 찾아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50분 강의를 듣는 내내 아마 많이 바쁠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단서,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고 그러면서 사실은 아까 머릿속에 한 번에 다 못 넣어 이런 얘기를 했지. 근데 한 번에 바로 몽땅 넣을 수는 없는데 넣기 쉽게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에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고 나서 노트 정리로 넘어가 본다고 칩시다. 여러분 방금 필기를 한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듣고 적었으니까. 물론 바로 노트 정리가 가능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 배우면 그건 안 돼요. 왜 가능했냐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가능했던 거야. 내가 오늘 만약에 생물의 세포 분열이랑 관련한 생명과학 원, 과학 탐구, 수능 과목을 갖고서 너희한테 틀어줬다고 생각해봐. 바로 못 적었을 거야. 이미 배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깔끔하게 적어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처음 배웠어. 그러면 노트 정리로 넘어가기 전에 기존에 갖고 있던 교재라든지 또는 프린트물 이런 거에다가 바로 적어 놓는 게 처음 작업으로 초벌 작업. 쉽게 말하면 삼겹살집 가봤지? 좀 비싼 삼겹살집은 초벌구이 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 뭔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살짝 익혀서 줘. 그리고 그거를 직접 손님들이 화로에서 뭐 아니면 판에서 이렇게 다시 구워 먹으면서 숯불 향이 배이게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이건 초벌구이 한 거야. 그리고 재벌구이를 필요하다면 하세요. 전 무조건 하라고는 안 해요. 저는 재벌구이는 제 선에서는 사실 고등학교 때 모든 과목을 다 공부를 했었어야 돼서 저는 그때는 색깔 구분 예쁘게 하면서 노트 필기 못했어요. 대신 연필로 아까 보여줬던 지금 넘어갈 수 없겠구나. 아까 보여줬던 요 정도 하면 괜찮아 했던 그 성악설 페이지 기억나요? 그 정도. 그냥 쉬는 시간에 너무 시간이 안 나서 나는 쉬는 시간에 그냥 했어 그걸. 쉬는 시간에 책 잠깐 덮어보고 오늘 뭐 배웠지? 오늘 제목 뭐였지? 바로 생각 안 나. 그게 원래 정상이야. 그리고 펼쳐 다시. 그래서 오늘 차시 이름은 이거였어. 오늘 소제목은 이거였어. 핵심 포인트 이거였어. 하고 그냥 손으로 그때 바로 구조도를 그렸어요. 세부 내용 적을 만한 키포인트만 적어. 다 못 적어. 끝. 그게 그날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자습 시간이 충분하면 당연히 노트 정리하면 돼. 근데 그걸 할 만큼의 여유도 없이 공부할 내용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그때 바로 그날 소화를 꼭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수업 직후. 그리고 한 번 더 여유가 생긴다면 그날 자습 시간. 그리고 진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럼 자기 직전에 한 번 더 보세요. 여러분 자기 전에 머리에 넣으면 자는 동안 뇌가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걔를 머릿속에 정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많이 까먹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면 또 그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도록 뇌에서 작업을 잘 처리를 해줘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뇌를 참 지혜롭게 만드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자극을 받아.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그치? 우리 지후가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지후의 13년 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일을 지후가 기억한다면, 그런 식으로 기억을 다 끄집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피곤할까? 얘들아, 잊어버리는 건 축복이야.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물이야. 잊어버린다는 건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때로는 우리 공부에 낙심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 와, 공부했는데 왜 또 까먹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우리 뇌는 어떻게 지어졌냐면, 여러 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해. 많이 들어오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해? 걔를 단기 기억이 아니라 뭘로 바꿔?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거야. 너희 갑자기 뜬금없이 너 생년월일 말해봐 라고 하면 말하겠죠? 내가 30년 뒤에 지나도 쌤이한테 너 생년월일 말해봐 하면 당연히 말하겠지. 그치? 쌤이가 맨날 얘를 반복하고 다닐까? 아니야. 어렸을 때 몇 차례를 반복시켰을 거야. 근데 얘한테 이건 중요해 라고 인지가 되고 그거를 반복했고, 그러니까 쌤이가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의 생일을 외울 수 있죠. 그쵸? 우리 은수가 너 집 주소 기억해? 왜 기억해? 매일같이 그걸 받아 적어? 매일 그걸 암기하면서 빽빽이를 해? 집 주소 경기도 어디 이렇게 써? 안 쓰지. 왜? 몇 차례 반복이 됐어. 될 만큼.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어. 여러분이 얘를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고 싶잖아요. 몇 번 반복을 시키세요. 언제? 횟수 세볼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2분 전, 3분 전에 앉았어. 교재를 읽었어. 한번 봤죠? 수업 시간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받아 적었어. 그럼 2번 봤죠? 수업 직후에 내가 다시 한번 그냥 내가 애매하게 시간 갈 거 3분만 투자해서 구조도 그냥 지금 그려버리자. 그럼 3번 봤죠? 그죠? 혹시 그날 밤 자기 전에 노트 잠깐 그렇게 연필로 간단하게 구조도 그려놓은 거 한 번만 보고 자나 4번 봤지? 이미 4번 봤어. 그럼 그날 4번 봤어. 자, 그리고 D-30 월말평가 한 달 전 준비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노트 정리한 거랑 교재랑 비교하면서 한 번씩은 보겠죠? 5번 봤지. 문제 풀겠죠? 문제 풀다가 틀렸어. 찾아가서 보겠지? 6번 봤어. 그치? 그리고 막판에 시험 치기 직전에 한 2주, 1주 이렇게 남았을 때 틀린 문제만 다시 봐. 그러면 그 개념은 최소한 7번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당연히 장기 기억으로 남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팔짱 끼고 앉아서 듣는 거랑 수업 시간 직전에 후루룩 잠깐 눈을 이렇게 넘겨보고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진짜 가볍게 보는 거야.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정말 초집중해서 필기하면서 적고, 그리고 수업 직후에 간단하게 그냥 적고, 그러면 3번.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면 4번. 여러분,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습관만 잘 붙이면 돼요. 오늘 제 필기를 여러분이 그냥 대놓고 이제 샘플로 본 거거든요. 한번 찾아가서 구경해 보세요. 얘는 어떻게 했지? 이 친구는 어떻게 했지? 평소 수업 시간에 막 탑 6 막 이런 친구들, 탑 4 막 이런 친구들, 또는 막 박수 받았던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했던 친구들 한번 찾아가 봐.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필기해?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겸손하게. 그럼 그 친구가 우리가 또 공동체인데 보여주겠지. 그치? 나 이렇게 했어. 야, 근데 너는 어떻게 바로 이렇게 생각했어? 이거 이랬으니까. 또는 그냥 알던 내용을 쓸 수도 있지. 또는 나 이럴 때는 이런 거 써. 쌤이 아까 보여준 대로 화살표 쓰는 거, 별표, CF, EX 이런 기호들, 그리고 그럼으로 따라서 이런 거 이제 수학 기호 있거든요. 점 뭐 이런 것들. 그걸 뒤집으면 왜냐하면이 돼. 이런 것들, 약자 쓰는 거. 난 그런 것도 친구 거 보면서 배웠어요. 그런 것들. 이렇게 쓰는 거구나.
여러 사람들의 필기를 좀 보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여러분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수확률이 달라집니다. 그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게 정말 그만한 시간의 투자도 필요해요. 근데 똑같이 1시간을 공부해도 3시간의 효율을 내는 방법이 있고 똑같이 1시간을 공부해도 그냥 30분 공부한 것 같은 정도의 효율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방법의 차이예요. 언제 공부하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그날 내로 공부하세요. 몰아서 하지 말고. 수요일, 토요일, 아웃풋데이는 그거를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틀렸던 거를 복습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얘들아 노트 필기는 너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잖아. 근데 노트 정리를 좀 한 번은 해야겠어. 근데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건 힘든 것 같아. 그리고 매일같이 숙제해내느라 자습 시간에 노트 정리까지는 못하겠어. 그러면 수요일, 토요일에 해. 오케이? 근데 웬만하면 그날 하는 게 진짜 속도가 빨라요. 그날 하잖아요. 노트 정리가 15분 만에 끝나요. 근데 밀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15분 할 분량이 30분 걸려요. 그게 따끈따끈한 거의 차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그날 해라, 바로 해라, 직후에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 어쨌든 수요일 같은 경우 내가 월화 이틀에 걸쳐서 봤던 거를 한 번 쑥 넘겨봐. 그리고 잠깐 덮어놓고 무슨 차시였지? 그냥 차시를 떠올려. 그리고 중요한 주제가 뭐였지? 소제목 땅땅땅 맞아. 선사문화와 고조선. 내가 첫째 월요일에 배웠던 거는 선사문화였어. 선사는 2가지였지. 뗀석기 사용했던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간석기를 사용했던 신석기 시대. 이렇게 키워드를 내가 골라낼 수 있고 하면 오케이 잘했어 칭찬해주고, 그리고 문제풀이 숙제 보통 내시니까 또 문제 풀면서 배운 개념 꺼내보고 그리고 틀렸어? 아니 왜 틀렸지?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특권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이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실습해보고 이거를 나는 한 2주 정도에 개강 전에 한 2, 3주 남았거든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뭐 준비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클래스인이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영상이 없어져요. 근데 그 전에 필요한 부분 다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여기 빵꾸 많이 났는데 야 월만평가 쳤을 때 여기 진짜 많이 틀렸는데 그러면 다시 가서 공부를 해봐 스스로. 그리고 안 되는 부분 다시 체크하고 그리고 다음 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 빵꾸 났던 부분을 찾아가서 필요하면 질문하고. 여러분 선교사님들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와 좋은 강의 했는데 이렇게 열정이 있다니 너는 다음 강의에도 잘해보자 이렇게 예뻐하시고 그런 거예요. 이 3주의 시간을 잘 리뷰하셔요. 그리고 다음 배울 내용에 내가 그 전에 무엇을 해야 하지?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은 뭐지? 이걸 또 복습하시고 이 잠깐이지만 방학과 같은 시간을 잘 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10대에 꼭 배워야 하는 자세와 태도와 또 하나님 그 지혜의 방법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들이 모여서 주님 이것들이 날아가지 않고 그냥 한순간 잠깐 배웠던 어떤 그런 강의로만 남지 않고 주님 우리 아이들의 삶의 습관으로 남아서 무엇을 하든 정말 성실과 지혜와 또 하나님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그런 학습의 방법들이 마음에 또 몸에 체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 1분기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출발 전에 백업할 수 있는 시간 지금의 시간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잘 선용하여서 30배, 60배, 하나님 많게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아이들이 이곳에 모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